자, 안녕하십니까. 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 이제 시작으로 기초 입문과정 시작하도록 하랍니다. 자,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최은건입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상당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서도 매해 한 해가 마무리를 짓고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항상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느껴지겠지만은 제 스스로도 한 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앞서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이렇게 강의해드려서 공부하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결과로,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합격이죠. 이런 식으로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시작하는 그 마음에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동산 세법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입문서 2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조세가 나오죠. 봅시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출제 범위에 일반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세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세법이 만약에 우리 출제 범위가 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관련 세법 중에서도 관련세법이 있어서 출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된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부동산 관련세법은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득점 과목, 전략 과목으로 최종 2차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강하게 강조하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그거 좀 받아주면서 그런 내용적으로 하나씩 숙제가 하는데, 기초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본 내용도 약간씩 짚겠지만은 용어 중심으로 입문 과정에서는 많으십니까? 특히 법적인 관련 과목은 영어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입문 과정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족한 내용은 당연히 이제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관련세법은 부동산과 관련 하나는 세법인데,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해서, 그럼 부동산 관련 조세,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 한번 구분해서 그래 조세법의 세법 관련 내용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관련성은 부동산의 활동 과정, 부동산의 활동 과정 또는 활동 단계에 따라서 관련 세금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을 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 관련한 조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취득과 사고, 파는 게 서로 사고 파는 거래죠. 그래서 유통세라고도 할 수 있고 보유 관련 세금을 보유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취득 관련 세금을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세라고 하죠. 사고 파는 거래에서 관련한 세금이라고 해서 거래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시험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해 갈 때는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조금 더 관련 세금의 흐름을 잡아나가는데 정리가 되질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입문과정의 틀도 그렇고 기본서 과정에 공부하는 틀도 이 부동산 관련세법은 부동산의 활동 과정에 따라서 취득했을 때 관련 세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세금, 그 다음에
양도는 세금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 가는데 세금은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공통적인 일반인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활동관련 관련 세금에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참고로 하시면서 그러면 취득 관련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럼 보유 관련 세금 하면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 관련 세금 하면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세가 한 24가지 세금에 대한 틀도 잡아드리겠지만은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가장 핵심 세금은 관련 세금은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핵심 관련 세금의 출제함에 있어서도 이 보험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관련 세금에 있어서 이 세금 위에 좀 기본으로 좀 정리할 또 세금이 취득 관련 세금에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면허세. 보유 관련 세금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에도 많은 지금과 관련 세금이 있지만은 3가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핵심 세금에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두 세금을 좀 보태서 핵심 관련 세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다시 이제 구분 분류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은 관련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지방세 분류도 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현행 11가지 조세가 있고 국세는 13가지 조세가 있는데 그 11가지 조세 중에서도 핵심은 3가지를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국세는 13가지 국세 중에서도 핵심 세금은 두 세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세금에 있어서 뭐 다시 좀 반복 되겠지만은 관련 세금이 이 5세금만 관련 세금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세 중에서 개인의 심과 소득에 과세되는 팔 때 양도세 내 법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 세금들은 다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다 국세로서 부동산 관련 조세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종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표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출제하지 않겠다 하고 출제범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세금 이름만 좀 참고로 하시고 관련 규정들은 생각을 안 해도 괜찮겠다. 왜?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관련 세금이 아니다. 금이가 아니에요. 관련 세금이 되지만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법인세 등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행 출제 범위에는 법인세 등이 출제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같은 핵심 관련 세금에 따른 바탕이 되는 게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 그래서 총론은 총괄적인 내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론보다는 강론은 이제 개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론하면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총론이니까 이럴 때 세법도 총론을 먼저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야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냐 또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론의 전체적인 좀 바탕을 둬서 무슨 말이냐면은 총론은 이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말로 바탕을 까는 겁니다.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용어를 포함해서 이런 놈의 바탕을 좀 깔아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총론적인 틀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각각 개별 세금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총론,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국세, 양도, 소득세 등 좀 틀 한번 잡아왔죠. 이게 이제 관련 세금에 또한 우리가 입문과정의 기본 틀이라든가 기본서우 과정을 공부할 때의 틀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자격시험은 26회 대비하거든요. 자, 2015년, 자, 26회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어떤 공부하는 친구가 큰 틀을 짤 때, 기존에, 자, 어떤 친구가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세금이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어차피 공부도 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25회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문항, 분포,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를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 우리 자, 과목별로 출제 문항이 40문항이 출제가 돼서 관악 40점에 과목별로 평균 60점 이상으로서 합격 당락을 좌우하죠.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법은 공시법령, 자, 공시법령과 더불어서 자, 마음이 아프지만은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 관련 세법은 40문항 중에 16문항이 출제가 돼서 이미 그 결과론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 1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40문항 출제될 것으로 공부해라. 그럼 무리잖아요. 그래서 16문항이 출제에 대해서 그러면 공시법령과 합해서 40문항으로서 공시법령이 24문항 아닙니까? 그러면 24문항을 다 맞으면 60점이 됩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 돼야 되는데 이랬을 때 자, 과목의 60점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습니까 2차 과목에 대한 평균 60점이지 과락만 없이 과목별로 60점을 다 넘긴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다면은 아, 세법 16문항 정도야 좀 시샘말로 이렇게 제껴버리고 버리고 공시법령이라든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 한 과목을 조금 공부를 덜 하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유용성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제 강연의 입장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시험에 준비하신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요 부동산 관련 세법은요 정직한 과목이거든요. 크게 변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이라든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된가라는 걸 타 과목과 달리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할 때도 전략 과목이다. 그리고 고득점 과목이다. 그러면 다른 합격을 하는데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을 들은 이유도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한두해 강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8회부터 강의해서 지금 26회 대비를 하니까 거의 강의한 지가 거의 뭐 20년 이상이 됐죠. 그 많은 횟수를 강의를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이라든가 온라인 수업 또는 방송 강의, 다양한 강의를 하면서도 또 사를 많이 이렇게 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짚어드렸던,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 이런 내용은 숙제를 잘 하신 분은요, 합격하십니까? 이 과정에서 그런 분들은 얼굴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정리하신 분들은요,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본 시험의 결과로서는요, 제가 반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제가 오늘 입문과정이 진짜 시작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죠. 하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해왔기 때문에, 입문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초점을 둬서 좀 가볍게 흘러가자. 기본서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은 더 핵심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만큼은 시험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다. 그게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그것도 시험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몰라도, 큰 지식이 없어도 본 시험에 가서 좋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으로 가면 시즌말로 장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무에 가서 좀 부족한 것은 실무하면서 여러분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법전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자문을 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면 되는 거.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좀 강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때, 일명 팁이라고 하죠. 이건 드릴 때 여러분 좀 참고로 오시면서 잘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6문에 출제된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할 과목은 아니다. 그러면 16문항이 25회 때도 출제가 됐는데 취득세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재산세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세총론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래서 16문제가 되죠. 10개에다가 16개. 그러면은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가 24회, 23회, 22회 등을 과거로 흘러가 봤을 때 한 문제씩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평균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됐던 세금인데 25회 때는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연도에 비해서 25회 때가 조금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는 평이 대부분이거든요. 24회 때보다. 그 이유가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세금이 아니에요. 문제와 테스트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걸 출제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세가 3문제가 평균 나오는 걸 이 등록세 한 문제를 포함시켜서 4문제가 나왔고, 양도소득세가 평균 6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국세를 추가해서 7문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양도소득세가 원래 어려운 세금인데 6문항만 나와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16문항 중에서 7문항이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세금의 문항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피부로 또는 시험장에서 접하는 체감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일단은 체감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는 양도소득세, 계속 그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체감적인 측면에서 쉬웠던 것입니까? 다른 세금의 문제도 실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체감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16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조금 어차피 난이도 조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을 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런 내용 제가 이제 기본서 과정 또는 문제풀이 과정 하면서 다 접해 드리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문항수를 지금 언급한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총론은 바탕을 깔아야 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핵심으로 두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가볍게 터치를 해도 괜찮겠다. 전혀 버리란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입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정리해 드리면서도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개념만 그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 그 개념만 잠깐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는 기본적인 체계를 제가 틀을 좀 잡아주겠지만은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부동산 관련 세법의 관련 조세에 대한 틀, 자 그에 따르는 출제, 유형, 문항, 자 그다음에 분포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의 구분의 큰 틀은 언급했죠. 관련 세금은 이 지금 칠판에 기록된 이 세금만 자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핵심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 부동산 관련 조세는 자 조세법을 줄여서 자 세법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세금이 무엇이냐 조세에 대한 개념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죠. 조세의 개념. 그럴 때 자 조세 세금을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에 집니까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조세법의 세법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세금이 무엇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정의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 급부를 조세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분해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자를 지금 알 수가 있고 재정 수입을 조달할 자, 목적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과세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자, 가장 핵심으로 할 수 있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과세 근거를 담고 있고 세금의 특징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보상성인 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 그 다음에 세금을 금전급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세금 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나와 있는데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세, 지방세를 넘나들면서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정리하지만 그래도 항상 바탕은 관련 세금의 구분을 바탕을 두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뭐냐? 국가나 지자체 재정수입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게 세금 부과 목적이 우리가 1차적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세금 부과하는 목적은 이 외에도 우리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금 부과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을 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니까 자 이끌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일반 이런 자리예요. 우리 지방 공무원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또는 정치권에서 아니 우리가 국민에게 피와 같은 돈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혈세라고 그러죠? 아 피와 같은 돈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남용을 한다거나 써야 할 때 제대로 못 쓴다거나 이러니까 혈세를 낭비하지 않냐? 우리의 피와 같은 돈.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재정수를 조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갖는 게 세금인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하는 근거가 뭐냐? 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자, 세금은 법률 자, 그래서 앞에다가 2자, 뒤쪽에다가 2자. 그래서 6자를 만들어 보면 조세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조세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첫째, 조세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이 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다. 하는 서로 찬반이 있지만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담배세 인상이잖아요. 담배세. 아니 2,000원씩 합의에 따라 2,000원씩 인상했습니까? 인상안이 합의가 돼서 예산은 통과되면서 부수법안 되니까 통과가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세금 담배 있습니까? 담배세를 해서 담배 소비세 등을 자, 더 많이 받아야겠다. 그럴 때 만약에 정부가 또 의원들이 기분 좋다고 해서 그냥 법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얼마를 더 걷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입법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왜? 법률에 의하니까.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다는 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법을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인문이지만은 영어적 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은 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본 베이스, 바탕이 필요해요. 그 바탕이 뭐냐면 법률이다 그 말. 그래서 세법 공부를 좀 편하게 또 빨리 이렇게 접하신 분은 자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고독점이 되는 대부분 공부하신 분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 말을 인지한 거예요. 세법도 법과목이다. 그래서 법대로 해라. 여러분이 세금에 우리 일상생활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제를 하면서 그 공부하시면 그걸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기본을 묻는 거지 그 법의 해석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 세법은 법과목이지. 그럼 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해 가는 게 포인트지. 그걸 여러분이 왜 이런 규정이 이런 법으로 되어 있지? 왜 세금을 이 정도 더 받아야 되지? 왜 이 세금 적게 받지?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과정을 정리해 나갈 때 법에 규정이 돼 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할 때 좀
애매한 규정들이 나와요. 아,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러지? 이건 다음 단계고 일단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 먼저 숙지한 다음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은 세법 공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세법도 하나의 공법적 의미를 갖거든요. 사적이 아니에요. 공법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사정을 다 봐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한 돈을 이렇게 필요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사적인 생각을 가매면 그래서 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나만 세금 많이 낸 것 같고 내 주위 사람들은 세금 적게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평등을 고려하니까. 그런데 왠지 체감은 다르죠. 나만 세금 더 많이 낸 것 같고 내 아는 사람은 이건 탈세한 것 같고. 자, 하지만은 법의 규정을 둘 때 법의 규정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 건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그래서 하나의 공적이라 칩니까? 법에 해당이 돼서 공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 이하로 부과할 수 없다고는 조세 법률주의를 꼭 바탕을 놓고 법대로 하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본서 과정할 때도 이런 멘트는 강조할 겁니다. 이게 아주 좀 진부할지 모르지만 자주 들으면서 심말로 내리에 딱 꽂히도록 공부하면서 법대로 해야지. 법에 규정되는 걸 숙지해야지. 이런 게 여러분이 우리 공무원 자격시험에 부동산의 세법을 공부하는데 정말 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지는 모르지만은 적게 투자를 해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가 규정이 되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법 공부하면서 영어적으로 다시 확인했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중에 하나가 영어 중 하나가 과세 요건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부과하는데 그 요건은 일반적으로 세금은 누가 내야 되냐? 납세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대해 부과할 것이냐? 과세 물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를 뭘로 할까? 과세 표준. 세금이 구체로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세율. 자,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도 몇 번 반복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키포인트가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지겹게 여러분이 듣게 될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의무는 누가 져야 되는지를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들이 뭔지 세금 계산의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세금이 세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제가 세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출제, 문제, 유형을 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잠깐 연결해 봅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핵심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인데 4문제, 3문제, 7문제는 출제됐는데 대부분 시험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세 과표, 취득세 세율 이런 내용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되어 있는 걸 숙지하고 있냐 없냐. 그래서 문제 유형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취득세 세율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냐 없냐.
세율에 대한 구분하는 문제.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설명이 옳은 거, 틀린 거. 양도소득세 과표를 산정할 때 그에 따른 규정에 따른 과표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봐라. 자, 이게 시험의 유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타 과목과 달리 출제 유형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과목이 세법이다. 그 이유는 과세 요건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 그 개별 세금에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 요건인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에 이런 용어들이랑 구분하면서 시험이 의무자가 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바탕을 해서 그 법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그래서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도 되겠다 하는 비과세 규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실말로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자, 좀 흘러가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우리 이번 저도 합니다. 저는 112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일명 범죄신고.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파는 집에 대해서는 단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차익이 생겼다 할지라도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게 비과세 규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규정에 대한 요건도 마련돼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요건이 세금 부과해야 되는데 비과세를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요건을 둬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비과세를 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냐면 세금 부과하는 요건이 있듯이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도 있더라 그 말. 그 요건이 충족돼야지 세금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즉 112라고는 범죄 신고가 돼야지 만약에 111이다. 한 세대가 한 주택을 1년 보유하고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2년 이상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1년이니까 보이는 요건이 안 됐죠?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숙지하고 있냐 역시 시험 문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과 비과세 이런 요건들도 아마 자 이제 기본 과정하면서 다 정리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과세 요건이 이렇게 충족이 돼서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자 부과하고 세금을 걷어들일 거다 그 말. 그럼 부과란 말은 부담시키는 거고 징수는 걷어들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과징수가 어떻게 되냐? 실말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내야 할 세금이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얼마 전 내야 될지 보내줄 테니까 내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의무자 스스로 알아서 계산해서 내야 할 세금이 있고 자 이런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갖다 내라고는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만 해도 다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내야 하는 세금도 아니고 또는 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를 보내는 세금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냐 없냐. 왜? 그 개별 세금에 따라 부가징수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걸 숙지하고 있냐 없냐도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물제 출제 유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공부하는 틀은 자, 각 개별 세금의
의무자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과세표는 세라든가 비과세라든가 부가징수 이런 내용들을 딱 끝내고 나면 한 세금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즉 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부가징수 끝나면 취득세란 세금 하나가 끝난 겁니다. 요건을 다 확인해 봤으니까. 그다음 다시 이제는 재산세 또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그러면 또 재산세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법은요, 다른 것보다 달리 공부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입문과정만 들어도, 그리고 기본소 과정에 첫 시간만 들어도, 아, 그 과목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정리하겠구나. 뭐가 키포인트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문과정이라든가 이런 항상 기본과정들 첫 강, 두 강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홍보한 일이 말하면 세법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해요. 왜 기본적인 책의 틀도 모르고 그냥 내용만 하다 보면 내용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 여러분 세법 쉬운 과목 아니에요. 아, 세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생활해 보세요. 아, 생활하면서 세금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막 세금 관련 뉴스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적으로 접근해 갔을 때 관련 세금에 있어서 자 정리하는 이 패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프레임, 틀 잡아라. 틀을 잡아서 어차피 시험은 암기인데 그리고 세법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뭐 이해도 필요하지만요. 암기를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내용을 뭐 칩니까? 염두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한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틀도 잡아놓고 좀 이해를 좀 할 건 이해를 바탕을 두면서 암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한 이러면 세율들을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율이 각 개별 세금에 따라 세율이 똑같습니까?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단순히 암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뭔가 연관을 해서도 암기할 거라면 나름대로 암기 틀을 만들어 드리겠죠. 왜 연상을 하면서 연관해서도 기억을 해서 시험장 가서 그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안 틀려야 되니까. 자, 한 예로 이런 거죠. 2014년도부터 집을 사면 집에 산 가액에 따라 1%냐 2%냐 3%냐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어떤 냐면은 매매라고는 유상이거든요. 유상거래에 있어서 자 1%, 2%, 3%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을 시킬 때 매매일 때는 매매하면서 1, 2, 3이다. 집은 1, 2, 3이다. 그러면 집은 1, 2, 3이다. 이렇게 두면 뭔가 연결이 되겠죠 앞에? 그러면서 아 집은 1, 2, 3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면 아 집은 1, 2, 3이니까 그 집을 사는 가액이 얼마냐? 얼마 집을 사냐? 이래서 6억 이하 집을 사냐? 6억 초과 9억 이하 사냐? 또는 9억 초과 집을 사냐? 따라서 아 1, 2, 3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정리가 돼서 기억이 되니까 시험장 갔더니 그 축제가 되거든요. 2014년도의 개정 내용으로서 바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26회 대비하는 2015년도에도 이런 문제는요 출제율이 very 높습니다. 왜? 핵심 내용들이니까. 이런 걸 정리해 가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자 과세 요건, 비과세, 부가징수 이런데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말씀드리면서 뭔 이야기를 좀 자 반복을 해드렸냐면은 개정 그랬을 겁니다. 개정. 세법은요 개정에 민감한 과목입니다. 개정. 자 그래서 법률 개정에 민감한 과목. 왜? 시대가 또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법을 좀 다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세법은 개정에 민감한 과목이다. 25회 때 우리 자 26회 대비하고 있죠. 25회 때 16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개정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세법 부동산 관련 개정 내용을 숙지를 안 했다면 5문제는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찾아도 2개, 3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도 지금 개정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아직 개정은 발표는 공포는 안 했죠. 하지만은 제 입문과정에서는 그걸 만지포되겠지만은 기본서 과정 하면서는 개정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제가 숙지해 드릴 거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2014년도에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설명할 때는 또 이렇게 합니까?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이 된 것은 과거치는 필요 없어요. 현행 적용되는 법률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정이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번, 4번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됐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정됐다, 됐다.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행 우리 26회인 2015년도에 적용이 되는 법령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과거 법령까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도 만약에 과거 유형의 만약 규정이 나온다면 그건 걱정 마세요. 복수 정답 아니면 모두 정답처럼 시킬 테니까. 그럼 외롭세요. 그래서 개정에 민감하니까 이런 개정 관련 숙제도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겠다. 그럼 이제 세금은 무보상적인 특징 가서 어차피 기본적인 보상은 받습니다. 세금으로. 하지만은 그 개별 세금에 대한 직접 보상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이다. 또한 이제 세금은 납부 방법. 뭐 세금을 납부하는 데서는 당연히 돈으로 낸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전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더라. 이걸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건으로 대신 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세금은 내야 할 금액을 전액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에 따라서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그래서 자 물건으로 대신 내냐 또는 나눠낼 수 있냐 하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물납과 분할 납부가 적용된 세금이 있고 그 물납권의 요건이 충족돼야지 물납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외조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일부 세금을 또 나눌 낼 수 있는 분할 납부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후에 좀 정리해 나가겠지만은 세금이 무엇이냐 정의해 가면서 세금에 대한 정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조세가 무엇이냐 한 4줄 쓸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칠판 보고 나면 뭔가 복잡하다. 뭔가 이렇게 막 뭐 동그라미 쳐놓고 막 설도 긋고 막 연결시켜 놨는데 이런 걸 바탕을 둬서 이제 또 하나하나씩 또 확인해 가는 뭐 입문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를 중심으로도 정리를 하게 될 거면서 입문과정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첫 시간에 뭐 아는 이야기 해드렸지만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을 하자. 법대로 하자. 세법을 공부해 나가는 데는 법대로 하자. 이런 걸 좀 한번 염두에 놓고 확인하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